반갑습니다. 그림론 장양TV 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232번째 시간으로 더 좋은 곳으로 가자 2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곳으로 가자 2 정민정.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셨어요? 책으로라도 간접 경험을 했던 것이 한 흐름이었고, 두 번째는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으면 그런 사람들이 근처에라도 있는 환경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언저리라도 가려고, 예를 들면 독서 모임을 간다든지 익숙한 곳을 떠나서 나를 특이하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조금 더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곳으로 의식적으로 계속 갔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안 된다고 하는 말들과 여기보다 된다고 말해주는 사람들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계속 그래 이게 끝이 아니야, 이게 다가 아니야 하는 말들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이에게 말하듯이 전작과 이번 책 모두 안타까움에서 출발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회 초년생 또는 청년들을 보면서 느끼는 안타까움인데 그들 안에서 과거의 나를 보시는 것 같아요. 무례한 사람들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은 제가 팀장이 됐기 때문에 쓴 책이에요. 팀장이 되지 않았다면 안 썼을 거예요. 제가 사회 초년생일 때 괴로웠던 것들을 팀장이 된 후에 어떤 맥락에서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걸 보면서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이고 나 또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망가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객관화되는 지점이 있었어요. 사회초년생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또 상사들도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히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싶었던 거예요. 저는 항상 글을 쓸 때 안타까움에서 출발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질문에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번 책도 그런 거죠. 모든 에너지가 기본 원리가 낙차에서 얻어진다는 거잖아요. 저는 낙차를 굉장히 많이 경험했어요. 어떤 면에서 그런가요? 대구에서 서울로 와서 낙차를 경험했고 돈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메뉴판에서 가격부터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됐고 내가 선망하던 직업도 가졌고 아이 엄마가 되었고 이런 식으로 전후의 삶의 격차를 경험하다 보니까 보이는 것들이 있었어요. 디테일한 말로 그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싶었어요. 훈계의 방식이 아니라 디테일 없는 조언이 아니라 최소한 내가 알아냈던 방식에서 자기 연민하지 않고 우월감을 가지지 않는 방식으로 말해주고 싶었어요. 그런 이유에서 개인적인 경험을 들려주신 건가요? 제가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제 개인적인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동시대에 사는 사람으로서 저는 되게 평범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어떤 사회적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고 제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니고 끝도 아니라는 말을 계속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안타까움에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제 모토 중에 하나가 이성으로 비관하되 의지로 낙관한다는 것인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할 때 너무 안타깝고 슬프지만 받아들여 라고 말하지 않을 거잖아요. 절대로 우리 아이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잖아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말하듯이 한다면 그게 다가 아니고 끝이 아니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회사 생활과 관련해서 디테일한 조언들도 많아요. 그 사람 영원히 내 위에 있지 않다는 말도 그중 하나예요. 어떤 상황도 3년은 안 간다는 거죠. 우선. 진짜 그렇더라고요. 물론 3년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게 영구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영원히 지속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퇴사는 1년 버틸 수 있는 자본을 만들고 나서 하라는 말씀도 해주셨죠. 제가 살면서 실수했던 것들 또는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것들을 돌아보면 항상 너무 절박했어요. 그 절박함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생각해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절박함은 결국 돈에서 나오거든요.
일단 1년치 생활비 정도만 있어도 비굴하지 않게 회사를 다닐 수 있고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조금은 여유를 가진 상태에서 다음 스텝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홧김에 그만두고 나면 여기에서 굽신거리기 싫어서 그만뒀는데 굽신거려야 돼요.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굽신거리거든 아니면 더 안 좋은 곳에서 굽신거리던 그 굽신거리는 게 되는 게 사람의 영혼을 굉장히 파괴해요. 그래서 인간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주 최소한의 자기 자본금이 있어야만 해요. 그러니까 들꽃에서도 일단은 1년치 생활비 힘들면 최소한 6개월의 생활비는 모은 다음에 다음 스텝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 생존한 사람이에요. 버려진 게 아니고 발견되었다는 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인생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돌아보면 내 식으로 해석해낼 때 발견됐다라고 쓸 수 있는 것에 굳이 버려졌다고 쓰지 않았는지 돌이켜본다고 쓰셨습니다. 조혜진 소설가님의 단순한 진심을 읽으며 깨달은 건데 그 책을 읽고 한동안 너무 기분이 좋고 설렜어요. 한편으로는 내 아이에게도 이 말을 꼭 해줘야지 싶었어요. 어떤 것들을 볼 때 당장 버려졌다고 생각하더라도 발견됐다고 말할 수 있어. 내가 철도에서 발견됐다고 해서 철도에 버려진 건 아니잖아 하고요. 우리가 그런 말들을 계속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희극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비극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애써 거부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걸 통해서 어떤 힘을 얻는 거예요. 얻는 거죠. 그런데 굳이 안 내도 되는 상처를 낼 필요는 없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굳이 받지 않아도 되는 상처를 피할 수도 있는데 그걸 너무 자기 캐릭터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버려진 사람의 힘으로 갈 수 있는 건 뭐 아니면 도인 것 같아요. 정말 위대한 예술가가 되거나 정오와 미움의 힘으로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그런데 그런 사람은 소수인 것 같아요. 오히려 이게 다가 아니다라고 생각했을 때 볼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주변을 봐도 발견됐다고 쓰는 사람들이 결국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더라고요. 버려졌다는 생각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랐더라도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지는 못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기가 피해자라는 관점에서만 바라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어떤 말도 들을 수 없는 거죠. 제가 제일 피해자인데 어떻게 다른 피해자들의 말이 들리겠어요. 그래서 피해자의 관점에서 벗어났을 때 보이는 게 있다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저도 한때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죠. 왜 나에게는 이런 조건밖에 주어지지 않았지? 왜 나는 버려진 걸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나고 와서 보니까 거기에만 사로잡혀 있었다면 이런 글을 쓸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것 또한 나의 힘이잖아요. 힘이라고요. 그걸 나의 힘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떤 식으로든 나아갈 수 있어요.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 생존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위대한 사람인 거예요. 대단한 사람인 거죠. 이미 존재 자체로 대단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자신있게 조금 더 가뿐하게 할 수 있어요. 이미 커다란 걸 이뤘으니까 이제부터는 부담을 조금 덜 갖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전작은 무례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나를 지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나를 키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제 책이 단순한 에세이라고 하기에는 자기개발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죠. 자기개발이라는 건 결국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데 제가 말하는 자기개발은 나를 희생해서 조직에 무언가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의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나를 지금의 환경보다 조금 더 좋은 곳으로 가게 하는 거죠. 나를 키우는 법에 대해서 가장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나를 버려진 사람이 아니니까 포기하지 말고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조금 덜 지치고 조금 더 오래 가기 위해서 요령도 더하고 말들도
말들의 부적도 많이 가지고서 담백하게 갔으면 좋겠고요. 그런 마음에 위로가 되면서도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자 힘이 되면 좋겠어요. 장문정, 대구에서 태어났고 대학에서 사회학을 공부했다. 잡지 기자로 시작해 기업 브랜드 홍보팀장, 대학 내일 디지털 미디어 파트 편집장으로 일하면서 10년간 다양한 채널의 콘텐츠를 기획하고 만들었다. 대학 내일 20대 연구소와 함께 책 20대를 읽어야 트렌드가 보인다. 20대가 당신의 브랜드를 외면하는 이유를 썼다. 전작 무료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체하는 법은 누적 판매 부수 50만 부를 넘어섰으며 아시아 6개국, 중국, 일본, 태국, 대만,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판권이 수출되었다. 빅 이슈, 언유주얼, 포포포, 매거진, 브랜치 등 다양한 매체의 칼럼을 기고했으며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배워서 남줄 랩, 잠깐만 캠페인, 열정 같은 소리 등 다수의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이성으로 비관하되 의지로 낙관하라는 안토니오 그람시의 말을 지침으로 삼고 있다. 막막한 순간에 누군가 내게 해 주었더라면 좋았을 말들을 모으고 쓴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